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87페이지 우리가 18번 문제 한다 그랬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있고 소득 탄력성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이거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량이 변하죠.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가격 탄력성이 0.8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가격이 10% 상승했죠. 그럼 8%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8%가 준 거죠. 자, 그런데 소득이 어떻게 됐죠? 소득 탄력성이 0.5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를 합니다. 소득이 이제 증가를 하는데 몇 퍼센트가 증가를 하냐. 그러면서 소득 탄력성은 0.5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이제 약간 10%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량이 2%가 증가했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8%가 감소해야 되는데 2%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10%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소득 때문에. 그럼 20의 반은, 자, 우리가 20의 반은 10이니까 20%가 증가했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4로 가시면, 자, 194로 가시면, 자, 문제 또 하나 있다 그랬죠. 33번 갑니다. 똑같아요, 문제하고. 그래서 33번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요건 딱 바꾸고, 자, 33번 가겠습니다. 자, 0.9, 0.5예요. 그래서 2%가 증가했죠. 상승했다. 우리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1.8%가 감소했어. 그래서 이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4%가 증가했죠. 그럼 수요가 우리가 2%가 증가했다. 라고 한다면 그 차이점을 본다는 거예요. 0.2만큼 우리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1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 끝나면 이제 교차 탄력성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문제가 나와 있는 것들만 이제 체크해 본다면 교재로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203페이지 48번하고 49번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교차 탄력성이에요. 이제 가격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을 이제 본다면, 자, 가격이 탄력성이 있고 교차 탄력성. 그래서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48번이죠. 자, 48번을 본다면, 자, 우리가 가격 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을 이제 본다면, 자, 다른 재화의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대체재하고 보완재가 있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이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얘는 X재의 가격에 대해서 Y재에 대한 수요의 양이 변하다. 자, 이렇게 본다면 대체재하고 보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양이 늘어나면, 자, 플러스예요. 플러스면은 대체재가 되고 보완재는 반대 방향이야.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줄어드는 게 반대 방향이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보완재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했다. 자,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가 15% 감소했다는 건 가격이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X지역의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0% 상승했는데 소형 아파트가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이걸 이제 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에 자,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아파트 수요가 5%가 증가했어. 그럼 요거는 플러스 0.5가 되니까 대체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49번이에요. 49번이 작년 문제거든요. 작년 문제 보시는데, 가격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이야. 요걸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보완재는 안 나오고 대체재 위주로 나오는데, 가격 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같이 묶어서 이제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겠는데,
그러면 가격 탄력성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 구해서 이제 같이 이제 보는데요. 자, 갑니다. 자,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6%가 상승했대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16%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은 8%다. 그럼 아파트가 X제라면 다세대는 다른 재화다 라고 한다면, 자, 16%가 상승했는데 우리가 8%가 증가했다는 것은 0.5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재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16%가 해서 8%니까 0.5 맞지? 0.5. 0.5니까 대체재가 되겠고,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더니 아파트 수요량이 4%가 감소했다는 건 그냥 수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0.25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그냥 수요 공급은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갈게요. 자, 경기 변동은 이제 우리가 경기에 대한 순환과 그 내용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문제가 거미집요론까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 나오는 자체가 페이지 215페이지와 216,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보면서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215페이지로 가시면, 자, 215페이지 내용을 이제 보면서 요약집이죠. 우리가 이제 요거는, 자, 다 풀었으니까 그 요약 강의를 듣고 문제는 그냥 바로 푸시는 게 좋아요. 그 요약 강의를 한번 딱 들으시고 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약 강의를 또 제가 하게 되면은 순서가 또 우리가 또 시험 문제 또 우리가 계산 문제나 이런 걸 많이 다뤄드려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에 이제 206페이지 가셔서 요약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접목을 하세요. 자, 206페이지 가시면 1번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라.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는 1번 재건축 경기가 아니라 건축 경기를 얘기를 하고, 자, 2번 상향 하향 회복 후퇴가 오는 게 아니라 제가 회상후하 이렇게 하고 안정시장은 국면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진 않아요. 경기 측정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량이 4번이 정답이죠. 건축 허가량 자체가 이제 그 허가량을 알아야지만 이제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렇게 없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가 확장 국면이면 호황 국면, 일반 경기가 수축 국면이면 불황에 속한다. 자, 요거는 이제 맞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4번이 정답이다. 1번의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자, 좀 최근 걸로 볼게요. 자, 일단은 뭐 2번의 정답은 5번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분석 대상 지역이 인근 지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동일수권까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넓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자, 3번 문제 같은 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제가 선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좋냐면 209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지금 취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를 풀어드리게 되면, 자,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답이 5번이 정답이야. 그럼 우리가 1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는 다 틀려요, 지역마다. 그래서 여러 부동산과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다르다. 자, 2005년 정부의 831 대책. 자, 이거 우리가 요약 강의에서 무작위적이라고 얘기했죠. 순환적이 아니라 비순환적이다. 후퇴 국면은 이게 짝대가 내려가잖아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 방학 동안에 원룸의 공시 늘어나는 것은 이건 계절적이죠. 무작위적이지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경제 주체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급등한다.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나온다면은 7번을 보시게 되면, 자, 반대 지표를 내죠. 그래서 틀린 것을 보시면은 5번에 후퇴 국면이요. 후퇴 국면은 매수자고,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이전 가격이 되니까 기준가가 되거나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다. 자, 8번 갑니다. 자, 경기 변동 우리가 어때요?
그 순계 추모 이렇게 요지를 했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가격 거품이나 일시적 정부 규제 완화는 불규칙입니다. 예상하지 못했고요. 자, 3번과 5번을 묶어보시면 5번이 정답이에요. 계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건축 허가를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계절이에요. 근데 3번에 주의하실 게, 자, 5월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후퇴가 온다는 건, 정점과 저점이 온다는 것은 이거는 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장으로 건축 허가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세적이죠.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정답이 3번인데, 우리가 부동산의 일반 경기와 다르게 주기가 동일한 집폭으로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불안정적이에요.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0번이 이제 가장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회복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매도자 시장이 되고, 상향도 매도자, 회복기는 올라가니까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합니다. 공실은 감소하죠. 상향기도 매도자 시장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회복기는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그냥 증가하는데 상향기는 최대고, 회복기는 공실이 감소하는데 상향기는 최저예요. 그러니까 하향과 상향은 최저하고 최대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후퇴기는 매수자죠. 매수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우리가 감소하고 공실은 증가한다. 하향기는 매수자 맞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최저고 공실은 최대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11번은 거미집을 일단 할 텐데 거미집이 거의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이따 거미집하고 같이 묶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12번을 가시면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 봄, 가을에 반복한 주택 거래 건수가 증가한다. 추세 변동이에요. 그렇죠? 추세 변동. 자, 이건 계절적 변동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된다. 그 다음에 13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 순환으로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상향 올라간단 말이야. 직전 회복 시장의 거래 사례는 현재 시점에 하한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반대 지표인 공실률과 과거의 사례 가격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의 특징 이런 것들 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요. 자, 거미집으로 갑니다. 자, 거미집 가기 전에 14번 하나 있네. 14번 하나 보시게 되면, 자, 14번에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2번 상향 시장은 올라가요.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가 현재 시점의 새로운 거래에 하한선이 된다. 그래서 반대다. 그래서 거의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거미집은 나온다면 이제 수렴형과 발산형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내용을 이제 거미집이, 자, 우리가 문제집 우리가 215페이지죠. 그래서 요약서는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보냐면 요약서는 그 218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딱 요약집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제 요약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바로 문제로 오셔야 돼요. 그럼 215페이지 문제를 우리 요약 강의에 들었다는 것을 가정하에서 일단은 이론부터 간다면 우리가 218페이지로 가시면, 자, 여기 이제 거미집이론하고 같이 이제 내용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218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자, 문제 4번이 있어요. 자,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지폭이 작다. 3번이 정답이죠. 크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게 거미집 때문에 이제 또 시차 때문에 존재하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간평시험도 나왔는데 1번에 계절적은 예견하죠. 예기치 못한 사태는 무작위적이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다. 간평 문제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작년 문제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 속의 물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불황과 더불어 물가 상승이니까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미집 이론만 남았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본다면 220페이지로 가시면 거미집 이론에 관한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을 이제 본다면 거미집으로 온다면 일단은 우리가 그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렴형이에요. 안정적으로 가서 우리가 수렴을 하죠. 이렇게 수렴을 하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반대예요. 수요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 절대값을 꼭 씌웁니다. 공급의 기울기가 더 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수요의 탄력성보다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 그럼 발산형이 됩니다. 발산형 밖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는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겠죠.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다. 공급의 기울기보다. 자,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탄하고 공탄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순환형이다. 그래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맹맹맹 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수기하고 공기하고 똑같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같은 거는 거의 뭐 우리가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수탄수 공탄발로 가세요. 수탄수 공탄발. 그래서 우리가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 그래서 공급이 더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자 공기 수렴, 그 다음에 수탄 수렴. 그럼 공기가 크고 수탄이 클 땐 수렴형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0페이지 80번 가시면요. 220페이지 8번 가시면 자, 우리가 거미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이죠. 수요가 탄력성이 공급보다 클 때 수렴형이 되지. 그 균형으로 간다. 맞고요. 2번 수요탄과 공탄이 같으면 순환형입니다. 이타 발산하지 않고. 자, 우리가 거미집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자체는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비교 동태적이다. 정학적이 아니다. 4번 수요는 바로 즉각적으로 발생이 돼요. 근데 공급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바꾸셔야 되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수탄수 공탄발에 대해서 작년 문제를 보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탄력성을 먼저 볼게요. 자, 탄력성을 이제 먼저 본다면 자, 우리가 교재 기울기하고 탄력성에서 탄력성부터 본다면 자, 문제가 212페이지요. 212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쉽게 떴던 것은 11번입니다. 자, 어떻게 떴어요? 자, A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탄이 1.1이고 그 다음에 공탄이 0.9다. 그럼 수렴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자, 수탄이 어떻게 돼요? 0.9고 공급의 탄력성이 1.4니까 발산형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를 가시면 1번 문제가 수렴형은 어떻게 돼요? 수요의 탄력성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공기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219페이지 작년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19. 그 다음에 이제 함수관계만 풀면은 이제 거미집 이론은 수탄수 공탄발에서 다 나오니까 219페이지로 가시면 자, 문제 6번을 가시면 자, 갈게요. A, B, C 중에서 우리가 B부터 가볼게요. B는 이게 마이너스 0.3이면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같거든요. 순환형이 되죠. 그래서 순환형이라는 게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 A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0.8하고 마이너스 0.8은 플러스 0.8로 고친 다음에 0.8, 0.6이니까 공기가 더 작아요. 수기가 더 크죠. 그럼 오히려 이거는 발산형이 됩니다. 발산형. 그래서 우리가 지금 A는 자, 수기가 0.8, 공기가 0.6. 자, 이거는 발산형이 된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A가 되고요. 자, B는 어떻게 돼요? B는 수기하고 공기를 봤을 때, 자, 공기가 더 크죠. 공급의 기울기가. 그래서 얘가 0.6, 얘가 1.2니까 공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몇 번만 마무리 하시면 되냐면, 217페이지 3번입니다. 자, 요게 좀 어렵게 떴어요. 요게 좀 천천히 우리가 설명해 드리면, 자, 3번 문제는 자,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가. 그래서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 P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500-QD죠. 마이너스 QD. 이게 이제 수요의 기울기가 되고요. 여기 앞에 이제 기울기인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여기 기울기가 되는데, 여기 숫자가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공급 갑니다. 3P는 우리가 300 플러스 4QS다. 요게 이제 공급의 기울기가 되거든요. 공급의 기울기. 자, 그러면은, 어떻죠? 우리가 나눠줘요. 자, 요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요거는 2분의 1이 되고, 자, 요거는 3분의 4가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3분의 4가 더 크죠? 공급의 기울기가 더 커요. 공기가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렴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자, 우리가 P는 400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2Q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P는 100 플러스 우리가 4QS가 되죠. 여기는 P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기울기예요. 수기가 2구. 얘는 2분의 4로 나누니까 2가 되죠. 같으면은 순환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부동산 시장론. 자, 페이지 우리가 가시게 되면은 222페이지로 가죠. 자, 220페이지 가셔서, 자,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볼 텐데요. 일단 강의를 이제 부동산 시장론을 들으시면, 자, 부동산 시장 파트는 나온다면은 이제 시장 파트에서는 세 파트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 있다고 제가 요약 강의 때 해드리고요. 효율적 시장이죠. 효율적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할당적 효율적 시장이 있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정보 가치를 구하는 게 있는데, 정보 가치가 계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편법으로 퍼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개념과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 특히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출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으로는 어디를 먼저 보시고 강의를 듣느냐면, 요약은 페이지 우리가 공부를 하셨듯이 224페이지를 강의를 들으시고 224페이지를 강의를 들으시고 제 문제를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강의를 들었다는 판단하에 문제를 천천히 이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부동산 시장론 요약 강의 잘 들으셨고요. 자,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22페이지 1번 문제. 자,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물리적 주택은 이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불안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물리적으로 주택은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서 완전 경쟁으로 분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택 서비스라는 것을 도용해서 효용 측면에서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1번의 1을 보시면 물리적 주택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하기 어렵죠. 곤란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 물리적 주택시장은 제품의 이질성을 강하기 때문에 동질적인 상품을 전제로 하는 완전 경쟁의 모형을 분석하기는 곤란하다.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으로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용이하다. 어렵죠. 다 틀리잖아. 그럼 단기는 저량이고 장기는 유량이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주택시장이 우리가 공부를 하셨을 때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5번이 정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2번이 바로 정보의 가치예요. 이 계산 문제가 이제 가끔가다 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리지널로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좀 편법을 좀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정보 가치를 구하라는 게 나옵니다. 정보의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라서 자, 우리가 일단은 식을 보시게 되면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요. 정보가
확실한 경우에 정보의 현재 가치죠. 정보의 가치. 정보의 확실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보의 그 현재 가치. 확실한 경우에 현재 가치. 그래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 현재 가치를 빼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재밌게.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거에서 모르는 걸 빼주거든요. 자, 그러면 생기는 거와 생기지 않는 걸 본다면 생기는 거는 6천만 원입니다. 거기 기업 도시가 개발될 가능성은 6천만 원이고 안 생긴 확률이 4천만 원이죠. 그럼 확실히 생기면 40%면 안 생기면은 60%예요. 0.4를 곱하고 0.6을 곱하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들어서는 게 우리가 6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니까 이제 1이 되니까 6천만 원이 올라가고 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에 N승이 됩니다. 1년이면 1승 나고요. 지금 요구 수익률이 20%죠. 0.2죠. 그럼 1.1로 나누게 되면 5천만 원이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는 자, 우리가 확실한 경우가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0.4를 하고 플러스 안 생기면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곱하기 우리가 0.6을 하게 되면은 64, 24, 64, 4,800이 되거든요. 합쳐서. 그럼 4,800만 원에다가 우리가 1.2로 나누게 되면 4천만 원이 돼요. 그럼 5천에서 4천 빼면 1,000만 원이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근데 이제 약간 편법을 이용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 제가 학원에서 쓰는 건데요. 정보를 땡기려면 차 안에서 좀 땡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땡기자. 차 안에서 땡긴다. 땡긴다. 그럼 자, 할게요. 차이에 차이. 차이는 6천에서 만원을 뺄게요. 마이너스 4천을 빼면 2천이 되거든요. 그럼 안 생길 확률이 몇 %였어요? 60%니까 0.6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200만 원이 되죠. 거기다가 1.1을 곱하면 나누면 우리가 바로 땡기는 걸로 나누게 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그 편법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또 풀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3번. 어느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면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택시 급격하게 냉각됐대. 이건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자, 갑니다. 자, 4번에 틀린 것을 보시면 4번이죠. 부동산의 유사성 및 대체성 때문에 완전 경쟁으로 분류한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자, 여러 가지 뭐 일물가가 안 되고 다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불안전한 시장으로 분류하죠. 완전 경쟁이 아니죠. 그다음 이제 5번은 옳지 않은 거. 3번을 보시면 부동산은 고가기 때문에 이자가 상승한다는 자체는 공급자들이 공급을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공급을 감소시키죠. 자, 그래서 수요자들도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감소하니까 수요를 감소시키니까 3번이 틀렸죠. 자, 6번 갑니다. 자, 6번 문제 괜찮습니다. 6번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해서 강의할 때 제 요약집에 나와 있는 거 강조를 했기 때문에 6번 문제 괜찮아요. 그래서 6번 문제 발표. 자, 225페이지 6번입니다. 자, 일단은 1번이 뭐가 틀렸냐면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죠. 단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지화가 나오면 이번에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 자, 3번.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는 건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개별성보다는 부동성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입니다. 지리적 위치, 고정성, 내구성, 개별성 등 그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이 불안전해진다. 4번이 정답이다. 자, 5번. 부동산에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불안전하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불안전하게 만들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까지만 하고 우리가 지금 4강까지 했었죠. 그래서 5강에서는 부동산 효율적 시장하고 할당률적 시장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